진리자판기 돌아왔습니다. 예. 신과 함께 영화편도 이제 살펴봤고요. 예, 이제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거 상당히 축하할 일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저희 진리자판기가 작년 2017년 4월에 첫 방을 하고서 지금이 이제 몇 개월째죠, 그럼? 9개월인가? 9개월인가요? 예. 5, 6. 9개월 됐는데요. 이 진리자판기를 전편을 다 들은 분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분이 입도를 했습니다. 오. 중산도 신학 됐습니다. 네. 예. 저희도 다 못 들었는데. 예. 저희는 뭐 부럽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전편을 다 들으시고 입도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입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너무 참 보람이 있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떠십니까? 어디 지역이시라고요? 서울. 아,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공학계도 저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더 잘한다. 어떻게 뭐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새롭게 새해에 이 무술년? 네. 예, 무술년? 올해는 이제 무술년인데 무술을 좀 한번 해볼까. 황금개해죠. 운동도 좀 하고 네. 열심히 이렇게 한번 뒤져볼까.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동네방네 모든 개들이 다 이렇게 짖는 날이 이렇게 태울줄을 따라 읽듯이 이렇게 전태일성도처럼 축구지 그런 도스. 도스를 꿈꿔봅니다. 좋죠. 그래서 참 보람차게 올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자판기 이제 그 무술년 첫 그 팟캐스트 주제는 카자흐스탄 특집입니다. 카자흐스탄. 와우. 네. 빠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빠밤. 예. 카자흐스탄 특집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초전문가로 비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박물관에서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가이드를 못했던 자기네 유머를 이렇게 제대로 그리고 이제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프리모나 코드로 그쵸. 가이드를 해주신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예, 골든 히어로 입니다. 네. 이름 얘기해도 되나? 큰일 났네요. 그냥 뭐 만약에 이름 얘기하면은 솔직히 이거 닉네임 필요 없거든. 작년 2017년 10월 19일 날 알마티 카자흐스탄 호텔에서 세계 환단학회 주최로 해서 카자흐스탄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단공기 역주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지의 엄청난 숫자의 이제 한인들과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또는 여행객들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러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인들도 많이 오셨고요. 대학생들도 왔고 동시 통역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돼서 너무너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창세 역사와 이제 시험 문화의 고향이 이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동서양이 소통했던 그런 문화의 길인지 그 실크로드잖아요. 네. 그 중심에 북방 문화의 이제 유목 그 민족 소수 민족이라고 할지 중심에. 그 130개 소수민족이 사는 이제 유라시아의 심장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그래서 이제 세계 환단학회에서 이렇게 열었고요.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고려인 이주 8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강제 이주 80주년인데 현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주라는 표현을 써달라. 예. 그 왜 그러냐면 이제는 고려인들이 그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그런 눈치도 좀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2의 고향이 사실상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거죠. 또 카자흐스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면에서 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17만 이제 고려인 그 이주 역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아픈 과거로 있고, 네. 그리고 환단국이 이제 출간을 할 때 이제 자금을 지원한 여천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잠들어 있다는 네.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크게 있는 곳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을 주제로 해서 카자흐스탄 환콘이죠. 환단국이 북콘서트를 주제로 해서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네 분 중에 아는 게 제일 없어요. 뭐, 저는 갔다 오질 않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다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오늘은 나비님께서 이 코스를 전반적으로 다 보시고
관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나비님께 모든 이제 진행에 이제 그런 중심을 맞추고 가겠습니다. 나비님 뭐 좀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네, 제가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다고 해서 답사 삼아서 다녀왔는데요. 갔던 이제 뭐 여행기 겸 해서 코스 쭉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환콘 카자흐스탄에 가려고 했을 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카자흐스탄이 그렇게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고 이쪽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카자흐스탄에 가기로 했는데 알마티에서 환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을도 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는 정말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밭에 미인들이 김태희가 사나요? 우즈베키스탄 못 가봤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은 카자흐스탄 가서 그걸 기대했는데 네. 전혀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으로만 그런 건지. 저는 미인들이 많이 보였는데. 어디 그래요? 카자흐스탄에? 아 그래. 미의 기준이 달라서. 국내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 혹시 카자흐스탄 출신 우리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TV에는 정말 예쁜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TV에 나오는 사람과 길에서 다니는 사람이 되게 달라요.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김태희가 TV에서 밭을 메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우즈베키스탄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거기는 비자 문제가 아직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롭게 비자를 따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에 갈 수 없었고 이제 카자흐스탄은 최근에 풀렸기 때문에 쉽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근데 이제 알마티만 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다른 도시를 좀 돌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라는 곳에 저희 한민족의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숨결을 느끼러 그럼 이건 크지로르다도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네, 오르다. 네. 비행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가. 네. 러시아어로 붉은 수도라는 뜻이래요. 네. 네. 근데 카자흐스탄이 땅덩이가 진짜 크잖아요. 세계에서 9위래요. 우와. 면적으로. 네, 그래서 지도로 보면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막 그 눈금자로 봤을 때 한 1cm 정도 되면 거기 한 5시간 움직여야 되고 이렇거든요. 엄청 머네요. 네, 알마티하고 수도인 아스타나까지도 거의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요. 기차 이런 거 타면은 하루 잡아야 되고 24시간을 정말 잡아야 됩니다. 우와, 그래서 장난 아니네요. 네, 저도 들어갈 때는 알마티로 들어갔는데 크지로르다까지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정말 23시간 걸렸습니다. 기차를 탔다고요? 네, 기차를 탔어요. 23시간 기차를 탔다고요? 네, 죽을 뻔했습니다. 내리지도 않고 한 번도? 네. 와. 중간에 쉬는 그 정차역이 있어요. 네. 거기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차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거 빨리 타야 되는 거야? 네, 일단 내리면 거기 역장의 눈치를 봐서 뛰어갔다가 다시 타야 돼요. 그야말로 감옥이군요. 달리는 감옥. 정말 약간 저희 신안촌에서부터 강제 이주 당했던 우리 고려인들의 삶을 정말 짧게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진짜 몇 날 며칠이고 달렸으니 참 네.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네, 몇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크지로르다를 그래서 가게 됐죠. 사실 홍범도 장군을 보러 갔고 기차를 타고 24시간 걸려서 갔는데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인터넷이 안 터지더라고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인터넷이에요. 가서 그럼요. 가자마자 홍범도 장군이 아니고 네. 인터넷이. 왜냐면 홍범도 장군 묘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여행객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믿고 갔는데 안 돼가지고 참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뭐 구글 그거가 네. 이제 그 다운로드해서 네. 미리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 해당 부분 맞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그 와이파이 네. 전 세계 쓸 수 있는 거를 대여를 해서 그렇게 네. 가는 게 좋죠. 그걸 했죠. 했는데도 안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뭐 안 좋은 거잖아. 아니 난 네. 되던데. 진짜 힘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애플은 다 죽고 삼성만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역시 광고인가요? 협찬 받아야겠는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도 갔었거든요. 홍범도 장군이 사실 왜 크지로르다에 계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사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홍범도 장군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겠죠. 근데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주로 가셨고 러시아를 거쳐서 거기서 다시 카자흐스탄까지 이주를 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게 되신 계기는 이제 1937년 작년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1937년에 고려인 강제이주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홍범도 장군께서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주를 하신 건데요. 1911년 이후에 그 만주에서 활동하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제 일제를 피해서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 이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쪽으로 이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불리우는 조직이 다 있었고 여기서 안중근 의사라든지 신채호 의사도 다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인촌 이게 신한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신한촌. 네, 신한촌. 원래는 처음 블라디보스톡에 개척지를 삼아서 이렇게 도시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이제 이주를 당해요.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 세워진 한인촌이다 해서 신한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네. 그 지금 있던 데가 그러니까 그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가장 번화한 거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그 바로 옆에가 러시아 해군 네. 기지가 있는 데거든요. 음. 이제 그때 역병이 좀 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애들이 거기다 해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신한촌에 있던 우리 이제 고려인들을 다 이주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있던데 그래서 네. 새로 만든 게 신한촌이 된 거고 나중에 신한촌에 다시 이제 쫓겨나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가장 번화한 거리에 번화가 거리에 이제 대동공보사 옛날 건물 그리고 최재형 선생이 그때 이제 그 거주했다고 하는 그런 건물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원래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1919년 3월 17일 날에 임시정부가 이제 탄생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당연히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일제 그 항거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독립군이 창설이 되고 대한독립군 창설되고 그래서 초대 사령관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선출이 됐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네, 총사령관이 되시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독립운동 전쟁을 쭉 하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네. 거기까지 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일제에 이제 눈에 가시가 됐는데 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점점 세계 정세가 변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게끔 됐다. 그게 이제 그때 이주의 명목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그 여러 영토를 이제 소련이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데는 그 농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되는데 네. 그 농사를 잘 못 짓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밀이나 좀 재배하고 그리고 이제 땅이 안 좋아서요? 그죠. 땅이 오지 있어도 되더라고. 있어도 그걸 잘 활용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방목 같은 거 이제 동물 길르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농사의 신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쵸. 어디 갖다 놔도 모든 맞죠. 곳을 긁어가지고 개척하니까. 예,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품종 개량까지 해서 한다니까. 예, 진짜요?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이제 그 넓은 땅 우르스크 해가지고서 그걸 개간하면서 그쪽 지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딴 데 옮겨가지고 거기도 그 기술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척박한 그렇죠. 땅. 예,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 그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파견을 해가지고 그걸 실험을 했어요. 아, 예,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처음 듣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거 실험하고서 대량 이주를 한꺼번에 이제 시키게 야, 되는 이거 되겠다 건데, 싶은 거지 이제.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저 코디했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는 네. 그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카자흐로 보내고 우크라이나 그 이제 빈곤과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데려온 거죠. 채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블라디보스톡이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애들은 그거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든 땅이 그 농토였던 게 다 이게 황무지가 돼버린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거의 식량 위기까지 오는 시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예, 그 시대예요? 예, 그렇죠.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그 강제이주 당하고 받고 그때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샘플이네요. 사람들은
카자 가가지고 제대 정탁을 이제 네. 저쪽 이거 가가지고 놀라운 우즈베키스탄 얘기네요, 가서 그게. 예, 그렇게 된 거고 네. 또 하나의 명목이 뭐냐면은 그 일본 첩자노를 첩자노. 산다. 네. 이게 이제 그게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로 해서 이제 강제 이주를 단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참고로 우리 덕 선생님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여천 홍범도 장군 다큐를 이렇게 제작하는데 상생방송에 이제 다큐가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 있으니까요. 꼭 그래서 이제 그 다큐에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문가시죠, 완전. 해박한 지식을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때는 소련 연방이었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슈토베 지역으로 쫓겨났었는데 거기도 완전 항무지였대요. 거기서도 다 이제 밭을 일궈서 새로 정착지를 만들어서 이제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든 역사가 있죠. 우리가 대단하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고려인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고려인 우리 협회장 네. 부회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2세대인데 그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생한 증언을 하는데 우슈토베가 다 황무지인데 네. 너무 춥고 배고프고 처음에는 토구를 파서 우리 조선인들이 생활을 했대요. 아직도 그 유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요. 거기도 아직 네. 지금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어떤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어떻게 보면 주요 어떤 거기 이렇게 세운 거네. 예 거의 일으켜 맞아요. 세운 거죠. 새 나라를 땅을- 이렇게 세웠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우슈토베라고 네. 해서 이제 최초 정착지라고 하는 곳인데 저도 네. 가봤거든요 거기를.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내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예 그러면 이제 강제시킬 때 소련 애들이 아무 대책 없이 한 게 아니라 네. 대책은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문서상하고 네. 실제 이제 집행된 게 다르기 때문에 어허. 이제 사람들이 그게 좀 잘못된 건데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가가지고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네. 거기 몇 가는 거기 집에 들어간 거 헛간도 음. 들어가고 뭐 해서 빌려주니까 그 나머지의 그 수천 명이 2-3천 명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엄동산에 이제 갔거든요. 10월달 뭐 이제 네, 되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바슈토베라고 하는 언덕 큰 언덕 네. 그러니까 언덕을 가는 바슈토베라는 게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슈토베 언덕에 가는데 그 밑으로 해가지고 앞에를 쭉 보면은 그게 다 갈대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라타 강이라 해서 강이 옆으로 지나거든요. 그 강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고기가 이제 오아시스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에 갈대가 무성한데 그 갈대를 밀고. 베가지고 움막을 짓고 톡을 파서 움막을 짓고 아, 예, 그리고 근데 문제는 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춥고 물 같은 게 이제 없고 그러니까 이게 먹고 풀토병 걸려가지고 노인과 어린애들이 많이 많이 죽었다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바스트 번적을 보면은 네. 거기에 사람들이 움막 지었던 데인데 지금은 공동묘지가 됐어요. 거기가 거기다 묻은 거예요. 그냥 묻은 뒤에다가. 예. 그냥 예, 자연스럽게 예. 무덤이 돼버렸네. 예, 그렇죠. 그렇게 되고 다른 곳도 뭐 매일반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이게 참 이게 이런 그 불의가 네. 지금 다시 반복되면 안 되지만 이 카자흐스탄의 이런 어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들 대부분이 네. 그럴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가서 이렇게 참 쓸쓸하게 이렇게 된 걸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프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 안 한다는 관심이 없다는 것도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서 홍범도 장군님 그 흉상 앞에 저 인사도 했어요. 예, 봤죠. 네.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 하던데. 진정한 애국자시네. 홍범도 장군님 앞에서 흘린 건 아니고요. 딴 데서 화장실 못 가서. 신안촌에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안촌이 지금은 흔적이 없잖아요. 음. 다 이제 뭐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그냥 다 됐는데 거기 이제 기념비가 서 있어요. 기념비도 이게 작게 이제 몇 평 되는 게 공터 같은데 이렇게 기념비가 서 있고 이렇게 철문으로 막아놨거든요. 거기가 뭐지? 나름의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볼 만한 데라고 이렇게 여행 책자에도 나와 있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볼품 없구나. 네, 그래서 네. 거기 여행 책자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여기 이런 기념비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 밖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저희도 같이 간 친구들끼리 그래도 한번 밖에서라도 보자 하고 거기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 주택골목 쪽인데 거기에 이렇게 코너 도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진짜 이렇게 철문이 쳐져 있는데 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우연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홍범도 장군은 뭐 이게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찬 선생님이라고 할까? 네. 이분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사실상 진짜 이순신 장군과 그 위대함이 이제 거의 동급이다. 거의 같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독립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독립 전쟁은 봉오동 전투, 또 청산리 전투, 뭐 이런 굵직한 전투 이름 있는 게 이제 물론 많이 있지만 대승을 이끌었던, 물론 이제 김단희 장군도 나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청산리 전투 같은 데는 되지만 이런 그런 분인데 정말 잊혀져 있고, 심지어 지금 그 해방되고 뭐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찾아오지 않고, 이거는 못한 게 아니고 않고 있는 거 정도 수준이잖아요. 좀, 네. 아니 그거는 좀 그건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유해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하고, 왜냐하면 태어나신 곳이 평양이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있구나. 북한에서 영국권을 주장하고 우리나라에서 영국권을 주장하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못했다,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거 맞을 수 있지만요. 실제 이제 그거를 찾아오는 게 남한 쪽에서 찾아온다고 하든 뭐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신 이제 김상웅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렇게 아니 고국으로 어찌 됐든 간에 고국으로 못 찾아오고 있다는 이 현실, 얼마나 이게 후손들이 이게 잘못을 하고 있는가. 이거 대해서 이제 그거야 뭐 예. 통일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 예, 예. 그렇죠. 또 하나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알마티 처음 도착해서 이제 가장 처음 만났던 분이 이제 고려 문화 원장인 김상욱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정착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2008년도 9년도쯤에 이분이 매년 홍범도 장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라든가 네. 거기 묘역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원래 지금은 좀 그래도 좀 괜찮아졌는데 네.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겁니다. 네네. 뭐 돌 다 없고 뭐 집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흐트러져 있고요. 자풀이 엄청나게 자라 있었고요. 그래서 이 현실이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우리나라 저기 일간지에 이 기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기고를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네. 보훈처에서 예, 전화가 왔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묘역 여기 기념비나 이런 것들이 다 훼손이 돼 있고 심지어 이제 뭐 페인트 칠까지도 막 엄청나게 지저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것을 보훈처에 요구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이렇게 모습으로 좀 이렇게 단장이 됐다고 합니다. 예, 아, 그럼 자금을 지원했나? 예 돈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고 그때 이후로 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건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80주년 기념이라서 5월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이제 그 유적지, 뭐 네. 그 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큐에 이제 제작에 참여하셨던 덕 선생님께서 한번 종평 내지는 뭐 가서 이제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점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독립운동 하셨지만은 뭐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게 이제 러시아, 그것도 이제 네. 이제 그쪽 우스리스크하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유참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데, 네. 근데 그걸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쪽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이 많이 와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강제 이주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제 그 독립 운동했던 것들이 기록들이 네. 많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거, 홍범도 장군도 이제 알려진 게 얼마 전에 1980년 말인가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 이제 소개가 되면서 네. 아 이런 분 있었구나.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란 분이 이제 외국이 좀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간 일단 저기 머슴 출신인 것이 하나 있고, 예, 그리고 하층민 출신에다가 이제 나중에 그 레닌으로부터 네. 그 이제 선물 받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공로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그쪽 러시아 쪽에 소련 쪽에 있었으니까 어쩔 수 네. 없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후에 이제 그 동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공산당 입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남한에서는 이제 그 배척을 하게 된 거고, 북한에서는 방공.
오로지 이제 김일성만을 이제 그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없는 기록을 남한, 해버렸고. 북한 모두에서 다 그렇죠. 다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후대에 와서 지금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게 된 건데 홍문호 장군이 이제 위대한 거는 이제 평생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배신을 안 하고 변절을 안 하고 끝까지 이제 독립운동만 이제 하다가 물론 이제 그 50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러시아 때문에 네. 못하게 되지만은 마음속으로라도 이제 독립운동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독립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봉오동하고 청산리 전투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럼 독립 전쟁이냐? 그럼 다른 거는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다큐를 하면서 이제 그 봤던 건 뭐냐면은 대단히 많았잖아요. 뭐 그 독립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 독립군도 있었고 네.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로군정도도 있고 여러 이제 군단들이 있어요. 군단이 막 우주선 생겨나요. 그 네. 생겨나게 된 배경도 홍범도 장군이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군단을 모아서 거기에 연합 사령관을 하면서 물론 이제 서울 청주도 있고 뭐 김전 장군도 그런데 그런 연합 사령관을 하면서 거기를 이끌고 그리고 봉오동 전투를 성공시키고 또 청산리 전투에서도 이제 지금 김자인 장군을 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거기도 주로 네. 같이 많이 장군의 아들 때문일 거예요. 같이 많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독립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때 네. 두 번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주참변이라고 하는 걸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총불을 겨루면서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해가 돼버려요. 독립 군단 자체가 와해가 되고 그리고 와해가 됐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 각계 전투잖아요. 몇몇 소수 인원들이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게릴라 전투를 해가지고 김구 선생의 의열단 이제 그 누구죠 김원본 선생의 무열단하고 김구 선생의 그 임시정부 그 투쟁.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독립 전쟁이라 할 게 없고 그러면 그걸 언제 다시 만드느냐? 우리가 광복군이라 해서 임시정부에서 나중에 그걸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그 전에 여기는 몇천 명인데 그건 몇백 명 단위로 만들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가장 그때 이제 독립이 됐는데 어떤 분이 증언한 게 있어요. 그때 자기가 거기 있었는데 어린애로 그때 지도부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힘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이룬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가 어떻게 됐던 걸 그때 알았던 거지 이분들은. 그럼 만약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전쟁을 계속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뤘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외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남북이 거죠. 분단이 되고 이런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그 중심에 항상 홍문호 장군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러지는 그 어떤 그런 인생 그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독립운동사가 같이 전개됩니다. 독립운동사가 그렇게 홍범도 장군의 인생하고 이렇게 맞아. 거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같이 가죠. 어쨌든 이게 그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세워지고 1920년에 싸워서 이겼어요. 그 네. 뭐냐면 창설되고 바로 이긴 거예요. 네?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정유재란 이후로 한일 정규군이 싸워서 이긴 거의 최초 정유재란 이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진짜 엄청난 분이었는데 뭐 나르는 홍범도라는 노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슬픈 역사의 이제 경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런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립 그 운동사가 이제 잊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그 엄청난 가치 평가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고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역사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이 알려진 거는 이제 머슴 출신이라서 이제 일자무식이다. 자기 성명 쓸 줄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됐었는데 이분의 그 이제 친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지들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근데 이제 실제 친필인지 아니면은 대필이 된 건지, 그러니까 부활시켜서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임명장이라든가 어떤 명령서가 이제 홍범도 장군 이제
본인의 사인 명의로 같은 돼 있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마지막에 낙관 찍는 이제 그런 아.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걸 봤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다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이제 환단고기 책에 이분의 이제 함자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법내 그 서문에 보면은 이제 그 환단고기를 개훈 선생이 그 만주 관전현에서 찍을 때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작업을 다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행적을 제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홍범도 장군이 그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거 할 때 그때 거기 들어가요. 블라디보스토크를.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같이 만나요. 만나서 이제 안중근 의사 내가 옛날 만났다라고 이제 일본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때 자금을 얻으러 다니는데 네.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바로 전에 뭘 했냐면은 그 일본 포로를 잡아갔다가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면서 그 일대에 이제 일본 놈들이 가서 이제 고해 바치니까 걔들이 와서 이제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 보복이 벌어져가지고 그 이제 독립운동 안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 안 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던 차에 안중근 의사가 그거를 하면서 다시 반전이 되고 그러면 최전 선생이 방문. 예, 그렇죠. 예, 최전 선생이 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독립운동의 열기가 살아나거든요. 아, 그것도 묘하게 이렇게 얽혀. 예, 예. 그리고 나서 1910년도 1909년도 하고 1910년도 되면서 이제 그 13도 의군이라 해서 유인석 장군이 주축이 되고 홍도 장군 해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도 싸워보자 이렇게 된 건데, 네. 근데 1910년도 그때 이제 경수구치가 벌어지면서 와해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인촌 아까 말했던 네. 신안촌에 모여가지고 네. 다 모여서 이제 그 성명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상설 선생 주도로. 음. 근데 요 고르고 나서 1년 후에 일어난 게 뭐냐면은 권업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듭니다. 최재원 선생이 권업회. 권업회. 예, 들어봤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 단체처럼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던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5천여 명 다 모여가지고 근데 권업회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최재원 선생이 회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최고의 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독립장을 됐던 분 최재원 러시아에서 선생인데, 이미 최고의 가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대동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최재원 선생이 사실은 운영했던 거라서 그 안중근 의사가 대동공보 기자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그거를 의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뒷돈도 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홍문도 장군이 권업회 세울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는 거죠. 권업회의 그 부회장이 이제 홍문도 장군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민족 어떤 사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권업 신문인데, 권업 신문의 주필이 누구냐면은 이상선 선생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채호 선생이 그치. 거기서 준비를 해요. 네. 그런 그러면은 거 보면 신채호 선생도 뭔가 한남공이랑 연결돼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권업회라고 건물이 그러면은 권업신문 딴 게 아니라 그 건물 내 있던 거예요. 건물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네. 한 거야.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그 예. 안중근, 신채호, 홍범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권업회를 세운 날짜가 거의 그 한당국이 발행되는 날짜가 거의 같아요. 네, 거의 한 달 차인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요. 권업회가 먼저 된 건가요? 그거 제가 다큐에다가 해놨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한 달 상관이에요. 한 달일 상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이 다 같이 만났다는 거. 그때 다 만나서 이미 역사 문제도 공유를 하고 역사식도 그리고 전부 다 역사서 발간에 대한 것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네. 그 환단고기를 단단학교에서 냈지만은 뭐 대종교 그쪽에서도 네. 나중에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다 참여를 해요. 물론 홍보 장군도 뭐 참여한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홍보 장군 이제 보청 이제 대종교의 그 동도본산에 이제 그 책임자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신채원 선생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사실은 민족의식이 함양이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그 단학회에서 이제 냈던 그 단학 회복 네. 그거를 낼 때 신재호 선생, 개훈 선생, 그리고 홍범도 장군, 오동희 선생, 이제 석두 이상용 이분도 다 가서 거기서 함께 이제 그 천재를 지내고 그걸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건 참 그 전 사건들이네. 그러니까 그 후죠. 1915년, 19년 이런 사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네. 사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일자무식이 아니라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그쵸. 어떤 민족 정신에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발현시키려는 그런 게 있었고, 그때 음. 모든 어떤 독립운동가들은 네. 이미 우리 역사를 다시 복원시키려는 그런 게 있었다. 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신채호 선생도 전후사망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이렇게 사만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이렇게 있으셨고 근데 그게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게 이런 거 보면 이제 민족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실제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역사서를 이렇게 편찬해내고 이런 걸 보면 네. 홍범도 장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슨 천민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될 네. 뿐이 아니다. 좀 느낄 그리고 수가 이제 있고. 하나는 또 이제 그 신계사라는 곳에 네. 22살인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군인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스님 어떤 밑에서. 예, 그 스님이 된 적이 있어요 한때.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주지 스님도 지담 스님이라고 그러는 분인데 이제 지담 스님이 이제 그때의 그 홍범도 장군한테 서산대사, 사면대사 이런 어떤 의병 활동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일설에는 지담 스님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어떤 이야, 재밌네. 예, 이거. 전법을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가 전략, 있으니, 전술. 전략,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투철한 의식이 그때부터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출귀몰 하지. 이게 뭐 거의 축지법 그러니까. 쓴다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이렇게 전략 전술이 그 예측 불허였었다고 하니까요. 이제 유격술이 이제 가장 뛰어났고 사격술도 가장 뛰어났고 이게 술 먹고서 몇 보라고 죠 그때는 몇 보에 떨어져서도 몇십 보 떨어져서도 그거를 맞추는 그런 실력으로 사격술 뛰어나고 유격술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나른 홍범도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죠. 참 놀라운 얘기들이 지금 다 정리됐는데 이야. 다큐에 안 나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랬나요? 아, 재밌습니다. 예, 홍범도 장군 하나만은 원래 특집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오늘은 여행 컨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갔다가 또 다시 가볍게 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예. 카자흐스탄에 가면 홍범도 거리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 그 고려인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고려 극장도 있거든요. 이게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고려 극장이 크지로르다로 넘어오면서 그 운영됐던 극장인데요. 여기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 한 연극도 상영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독립운동사가 많이 없지만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안중근 의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타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사이에서는 그 급이었다는 거죠. 거리를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 지주였고 그 독립운동을 마친 이후에도 고려인들 거기 강제이주 당했던 분들과 이제 그 사회 형성하는 곳에서 굉장히 치하를 많이 받았고 그랬던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도 국가에서도 거리를 이름을 정해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죠. 네. 그냥 뭐 이건 여담이지만 네. 지금 영웅 뮤지컬 얘기해서 제가 하도 보고 싶어서 그걸 예전에 봤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왔는데 왜요? 내용 되게 좋고 노래도 엄청 네. 좋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두 영웅을 내세운다는 아,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등방문과 안중근을 네, 동급의 영웅으로 내세워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뮤지컬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다 좋았어요. 나머지는. 네. 일본에 수출하려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이제 참고로 그냥 얘기를 갑자기 네. 생각나서 한 얘기고요. 자, 이쯤에서 한번 오랜만에 해원맹님을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아, 네. 왜냐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꼭 할 말이 있다. 우리는 굳이 안 불렀는데. 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해원맹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해원맹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쭉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아이고,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이제 꼭 저도 한번 할 말이 있다, 굳이. 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이런 얘기를 좀 한 말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지난 10월 달에 작년이죠. 네. 작년에 그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을 가서 그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좀 오지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홍범도 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네네. 우리 그 나비님도 가셨지만 저도 따로 갔었거든요. 제가 크질 오르다를 딱 방문을 하는 순간 네. 나비님이 떠나고 계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공항에서 크로스했거든요. 네. 하이파이브는 했나요? 하이파이브도 못했어요. 네, 눈인사만 했습니다. 너무 아. 바삐 들어가는 바람에 네, 맞아요. 하이파이브도 못하고 저는 그날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크질 오르다에 있는 그
나비님이 방문을 했던 홍범도 묘소를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범도 묘소로 가고 그 옆에 또 개봉호 선생이라고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역사학자이신 분이 또 계시고 그래서 네. 두 분께 이게 참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크질 오르다의 고려인 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고려인 그쪽에 사시는 뭐 90세 되신 증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곳이 우리 그 어디죠? 신안촌 네. 블라디보스토크에 오신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학도 세웠잖아요. 그렇죠. 크질 오르다를 처음 가서 대학도 세우시고 한 또 그런 굉장히 뭐 좋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개봉호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보통 우리가 그 홍범도 장군의 묘소는 이렇게 가는데 왼편에 보시면은 개봉호 선생님의 묘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좀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개봉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북한 땅이죠. 함흥인가요?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1880년에 네. 1880년에 태어나셔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홍범도 장군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권업신문이라고 있어요. 권업회에. 네. 그 그 권업신문에도 그 뭐 연재도 하시고 하시다가 1937년에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셔서 그쪽에서도 이제 역사 책도 쓰시고 뭐 조선 역사라든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지금의 뭐 남북국 시대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역사서를 또 편찬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역사서도 편찬을 하시고 한 뭐 또 대단한 역사학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개봉호 선생이 사실은 네. 개연수 선생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측인가요? 같은 계시시네요. 근데 뭐 강력한 추측이죠. 왜 근거는요? 네, 일단은 한 가지는요. 이제 뭐냐면 개연수 선생이 이제 환단고기를 1911년에 편찬을 할 때 거기에 그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이 자금을 댔잖아요. 네. 근데 그 홍범도 장군도 최근에 그 STV 홍범도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네네. 홍범도 장군도 그때 이제 권업회에 있으셨고 음. 그다음에 이 개연수 선생의 먼 친척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개봉호 선생 같은 경우도 네. 개연수 선생은 1864년인가요? 그때 태어나시고 개봉호 선생하고 한 16살 차이 나요. 근데 이제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개봉호 선생의 초상화와 개연수 선생의 초상화를 보면 이게 친척이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닮으셨어요? 초상화가 굉장히 또 유사해요. 어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봉호 선생과 개연 선생의 그 초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친척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권업신문에 또 연재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홍범도 장군이나 이게 환단고기에 그 재정적인 기여를 하셨던 분이 같은 권업회 권업신문에 있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도 교류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뭐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셜록 홈즈 뺨치는 그런 추측인 것 같습니다. 조선 그 탐정 그 뺨치죠. 영화에. 역시 이분은 띄우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크질 오르다에서 우리 넷째 아드님을 만났어요. 누구의 넷째 아드님이요? 그 개봉호 선생의 넷째 아드님. 오. 개학림이라는 분인데요. 개학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보통은 그쪽에 러시아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러시아식의 이름을 쓰게 돼요.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네. 쓰는데 이분은 학림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이렇게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의식도 굉장히 투철하시고 하신 분인데 지금 90세를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 병이 좀 이렇게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정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얘기한 게 개봉호 선생의 족보가 없다, 족보에 이름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한계시인데 개연수 선생도 수한계시고 이분도 사실 수한계시죠. 뭐 계시 겨이의 그 계시는 대부분 수한계시인데요. 이 수한계시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개연수 선생도 족보가 없기 때문에 개연수라는 분이 환단고기에 실저자가 아니다, 없는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개봉호 선생도
와보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고 그 족족이 네. 좀 명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계양림 씨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좀 약간 분통을 터뜨렸던 그런 인터뷰도 있거든요. 족보가 없다고 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독립운동을 하시고 역사서를 쓰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재조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예. 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내용을 전해주시네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얘기할 것들은 네. 이제 순서대로 해나가다가요. 네네네. 다시 연결을 해도 되겠죠, 한 번쯤. 예, 저 뭐 더 덧붙일 내용은 뭐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대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홍범도 장군과 관계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나눠봤는데요. 네. 상당 부분 시간이 가네요. 저희들이 이제 홍범도 장군에 관한 거는 상생방송 홍범도 장군 다큐를 보시면 더 상세히 이제 알 수 있고,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뒷배경 얘기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 봤습니다. 네. 꼭 한번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가서 우리 나비님이 드디어 이제 황폰을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가자오 땅에서. 네, 제가 어떻게 됐죠? 해외 황콘을 처음 가봤습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에서 황콘이 열리게 됐는데요. 그 타이틀도 이제 고려인 강제주 80주년을 맞아서 유치가 되었고, 지금은 옛 수도가 되었죠. 그 알마티에서 황콘이 열렸는데요. 왜 카자흐스탄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그 열게 되었는지가 굉장히 사실 궁금했어요. 카자흐스탄에 굳이 꼭 이번에 꼭 가야 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들으면서 많이 좀 배웠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제 나자르바예프라는 정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 이름이고요. 그 예전에 소련이 있었을 때 소련의 연방국으로 편입되었다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나자르바예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때 수도는 알마티였는데 그러다가 1998년에 다시 새로운 수도 아스타나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9번째로 큰 나라고요. 민족이 130여 개에 이르는 굉장히 전형적인 다민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인을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래서 다들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김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카자흐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부터 제일 궁금해.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황인이냐, 뭐 키가 크냐, 뭐 이런 뭐 예쁘냐, 뭐 이런 거 잘 물어보시는데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외국인 흑인도 백인 있어요 혹시? 네. 간혹 있습니다. 흑인도 맞습니다. 진짜? 예. 백인도 있어요. 백인도 있고요. 네. 정말 인종이 너무나 다양해서 참 신기했습니다. 네, 그 키도 다양하고 생긴 것도 너무 다양하고 마치 고등학교 때 제 동창처럼 생긴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미국의 카자흐스탄이에요. 인종의 그 용광로라고 하는데 거기가 더하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이제 역사가 자기들 카자흐 민족 역사는 한 400, 500년으로 쳐요. 예. 길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알고 있는 역사죠. 왜냐면은 러시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비슷하게 됐었지 네. 않습니까? 자치공화국으로 있었지만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 역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의 러시아 사람들이 네. 거의 뭐 몇십 %를 차지하면서 뭐 네. 언어도 러시아고 뭐 지금 경제도 다 러시아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소련 정책이 그 있던 모든 민족들의 어떤 역사 문화를 다 말살을 해버렸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는 네. 이 거란족이라든가 네. 이제 뭐 어떤 그런 훈족 이런 어떤 그 지나 이제 그 네. 역사 속에 있었던 민족을 가르쳤대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카자흐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400~500년의 그 역사만을 가르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네. 그 이제 나자르예프 이제 이 대통령이 네. 한테 이제 푸틴하고 관계된 일인데 네. 푸틴이 이제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당신이 카자흐 민족을 새로 일으키는 어떤 뭐 그런 역사의 뭐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의 역사는 이제 러시아의 속국의 역사고 너는 이제 네가 당신이 이제 새로운 카자흐 민족을 연다.
이렇게 하니까 그 좋은 얘기를 한 건데 카자흐 사람들이 다 들그려난 거죠. 흥분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이렇게 어떤 민족 문화를 찾고 역사를 가리키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네네. 이 나자레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똑똑한 사람, 문화 의식도 정말로 환단고기 북 콘서트에서도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전 세계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문화 의식, 역사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도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보면서 네. 느꼈습니다. 원래는 지금 주 언어가 거의 러시아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이 나자레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언어를 카적 언어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용어를. 예, 그래서 공용어 자체, 언어 자체는 이제 카자흐어를 이제 학교에서도 쓰고요. 이제 공공기관 이게 다 쓰게끔 법을 내년부터 바꾸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네네. 들었고요. 네. 우리 의식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역사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나 가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 바이테렉, 네. 예, 예. 맞습니다. 바이테렉 거기서 보면은 이 인류 원형 문화의 상징인 이 원방각 문화가 다 숨겨져 있고요. 바이테렉이 뭐예요? 그 신단수처럼 생긴 커다란 탑인데요. 이게 국가 상징? 네, 국가 상징. 아스타나 수도에 세워져 있는 굉장히 원형물인데요. 그 국가 상징물이죠. 굉장히 큰 탑입니다. 바이테렉이 이게 이제 17m. 예, 신단수처럼 해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태양 또는 이제 알을 상징하는 그게 들어있어요. 알. 예, 황금, 알. 황금알. 그러니까 이제 황금알. 이쪽 그 카자흐스탄의 그 국가 상징이 이 삼육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새거든요. 우리가 네, 말하는 이제 맞아요. 삼조고와 같은 그런 또 건데. 삼자가 예,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알 문화, 그러니까 알 탄생 신화가 우리가 있잖아요. 난생설화. 예, 난생설화. 그러니까 사실 이쪽도 이제 그 새를 숭배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이제 황금 구가 이제 그런 알 또는 태양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스타나를 세울 때 아주 이제 상당한 치밀한 계획하에 세운 도시라서 네. 이 오행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상징문들을 네. 바이테렉 중심으로 세우고 피라미드도 여기다 이제 세워놔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의미가 상당히 큰 것들을 여기다 많이 이게 해놨죠. 뭐 약간 소도 분위기겠네. 이렇게 네. 신성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스타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사달하고 같은 이제 거기서 어원에서 어원에서 나왔기 예. 때문에 아사다를 하면 이제 아사가 이제 아침? 네. 그렇죠. 아침, 아사가 일본말도 아사가 뭐 아사히 그렇죠. 매주. 그러니까 아사달이 뭐 이제 그 고조선의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 지역이 이제 고조선의 수도였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마 이제 그 단군조선에 영향을 받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시 세웠지 않냐. 최소한 이런 교류를 생각이 듭니다. 했든지. 교류는 당연히. 당연히, 했죠. 예. 왜 여기에 중요하냐면은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게 지금 우랄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를 나누거든요. 네. 유럽하고 이제 이쪽 동양을. 근데 옛날에는 요쪽 그러니까 천산산맥. 그리고 금악산 우리가 알타이산 이쪽을 중심으로 동서를 나누는데 바로 요 알타이하고 이제 이게 천산 그 사이에 동서가 이제 평원이 있거든요. 이게 동서양이 지나갈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게 바로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민족이 거기 형성이 된 거고 동서가 다 함께 있고 사실은 여기 이제 동서문화의 어떤 융합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네. 그 바이테렉이랑 국가 상징물 조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자르바예프가 이게 민족 문화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그 국가 상징물을 보면 그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테렉이라는 어떤 큰 나무를 세웠는데 그게 나무예요. 나무 모양으로 생겼는데 신단수.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고 그 위에 원형의 어떤 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카자흐스탄에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등장하는 나무래요. 원래 고대 유목민의 전설에 따르면 세 개의 강이 흐르는 교차점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바로 바이테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를 지탱하고 하늘을 받치고 있는 생명의 나무인데요. 가지는 하늘을 상징하고 몸통은 지구를 상징하고 뿌리는 지하 세계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설의 새 사무르크가 나옵니다. 이게 삼룩인데요. 이 새가 이 나무 위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낮의 땅 지하에는 용이 살았대요. 이것도 용복 문화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선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백제 금동 대학로의 구조랑 비슷한. 네, 똑같이 맞습니다.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몸통, 이 나무 자체가 인간의 죄를 씻고 하늘과 연결해주는 그런 나무로 상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받아서 그 바이테렉이라는 거가 아스타나의 그 상징물로 서 있고요. 그래서 아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방각의 그런 형상을 닮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삼룩이라는 것도 국장과 국기에 다 쓰이는 문양입니다. 아스타나의 국기를 보면 삼룩이 큰 태양을 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삼룩이 알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게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알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태양신 신앙이 이제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국장에도 천마가 들어 있고요. 북극성도 들어 있고 가운데는 우물 정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징 체계가 강력하네요. 네. 깊이 있게 들어가죠. 이 인류 원형 문화 체계가 다 들어있네 여기는.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카자흐스탄에서 진짜 많이 먹는 빵이 있거든요. 많이 먹는 주식으로 먹는 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인도에 난을 만들듯이 만들어요. 이렇게 살짝 밀가루를 펴가지고 이게 화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빵은 절대 이렇게 썰어주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빵으로 팔아요. 왜냐면 이게 이 태양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 태양에는 칼을 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통으로 주고 그냥 찢어 먹고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주 예로부터 오는 전통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계속 이렇게 스며져 있는 거죠. 여기는. 그냥 막 일상생활이 그냥 신경 네, 문화네. 탱그리 문화가 계속 있습니다. 국장에 또 이게 보시면은 그림에도 보면 이제 그 북극성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유목 문화의 특징이 가장 뭐냐면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목 민족들은 어떻게 그냥 단순히 막 움직이고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이 중심별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 이제 국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국장이 뭐지 근데? 국장? 민족을 어떤 상징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이게 엠블럼 같은 거죠. 예. 엠블럼. 왜 이렇게 대통령 엠블럼이라는 뒤에 얘기. 이렇게 걸려 있는. 네. 우리는 그게. 이제 봉황. 네, 맞아요. 그렇죠. 원래. 카자흐스탄이 보통 나라가 아니네요. 아유, 네. 황혼을 반드시 맞아요. 해야 되는 나라네. 네. 그리고 실제 그 카자흐스탄의 문화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저희 이제 신교 문화와 단군 문화가 맞닿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카자흐스탄에는 고조선의 사만 관경제와 같은 삼주스 제도가 있어요. 여기도 국가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립니다. 이렇게 주스가 이제 그 광역 같은 주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몽골에 조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원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과 삼조선과 그렇죠. 주스. 삼주스 근데 잘못 들으면 이렇게 이제 이 나라에는 주스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각각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주스라는 게 이제 삼한관경제, 네. 단군조선이 삼조선으로 삼한으로 나뉘어서 이제 다스려졌었다. 네. 워낙 넓은 영토이기도 하고 이제 그 이제 삼신 사상 체계를 국가 운영 체계 이제 도입한 네. 이제 그런 그대로 된 건데 여기 뭐 그 돈을 또 이제 만들어서 찍어냈다고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군주와 단군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단군전? 예, 단군전이라고 부릅니다. 예, 직접 저도 가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했어요? 그거를? 없어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깜빡하고 너무. 아쉽다. 근데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몇 분들이 좀 많이 사가셔가지고 그래서요? 가격이 약간 이제 폭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네, 그래도 참 신기하게 네. 단군전이라 나와 있고요. 우리 이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단군께서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곰과 호랑이도 새겨져 있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의 소수민족이 이게 이루어진 네. 다민족 국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통합에 가장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정말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전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갈 때 뭐라고 들었냐면은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다 이런 듣고 갔는데 선입견으로 선입견 들어갔거든요. 네. 너무나 충격적인 게 사람들이 너무나 잘 분방한 거예요. 맞아요. 팔짱 끼고 다니고 뽀뽀하고. 예. 차도는 이런 거 안 해? 네, 그 별로 없어요. 그게. 근데 거의 못 근데 봤어요. 그러니까 TV에서만 보던 IS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갔는데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야,
그래서 너무나 참 그런 부분들이 야 참 개방적이면서도 자 어떤 유목 민족의 참 이 역동성이 느껴지는 나라다 이런 부분들도 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굉장히 넓은 나라다. 예, 예. 보니까. 그 대통령이 처음에 나라를 구상을 할 때 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통령은 임기가 되게 오래됐나 보네. 예, 계속 하고 있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장기 집권. 네. 네. 제가 우리 17년 가이드를 했던 분에게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좀 물어봤어요. 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그 부분 오래 임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쵸.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야, 참. 잘하니까 오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 쪽은 네. 우즈벡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래 한 90%인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다민족으로 거의 이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카자흐 민족만 어떤 그런 걸 내세울 수 없는 네네. 그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질 때 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민족 의식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러시아를 다 쓰고 있는데 네. 관공서 다 쓰고 있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어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우리 고려인들이 네. 다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많이 이제 그 극동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제 우스베크 쪽으로 많이 이주를 다시 했다고 그게 있어요. 여보세요? 아, 다시 연결했습니다. 예, 지금, 예, 녹음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로 안 반가운 목소리네요. 아닙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와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군주화와 단군전 네네. 그리고 탱그리 신앙. 탱그리 신화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사셨어요 그때? 싹쓸이 하셨군요. 네네. 아마 거기서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단군 주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군 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주화를 저도 카자흐스탄에 가서 구입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단군 주화가 은으로 된 것이 이제 한 3,00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은화라고 하는데 우와. 그래서 그게 3,000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한 개. 두 분이 같은 가격으로 사셨을지 그거 궁금하네요. 6만 원 상당을 주고 오. 은은 좀 비쌉니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 집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관을 팔게요. 하고 있고요. 아니 파는 것은 아니고요. 좀 기다리고 있죠. 아, 저기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오른답니다. 아 사실은 진짜요? 카자흐스탄이 130여 개국으로 민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특히 네. 고려인들이 활약상이 좀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도 순차적으로 아마 모든 민족의 그 시조를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군 주화를 만들게 된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이제 근데 그 단군 주화를 만든 뭐 디자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좀 역사 의식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단군 주화나 아니면 단군 메달 이런 것을 뭐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없어요. 물론 단군 신화 우표라고는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굉장한 일이다 이런 감사하네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고려인분들이 또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얘기도 나왔겠지만 카자흐스탄 단군의 보통 단군의 나라 또는 단군 형제의 나라다. 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그 단군 시대 뭐 삼한 관경제와 같은 삼주스 제도라든지 또는 뭐 아사달과 이게 비견되는 뭐 아스타나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단군 주화가 그냥 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탱글이 뭐 여기 뭐 항공사 이름도 탱글인가? 맞습니다. 항공 잡지. 항공 잡지인가? 예. 예. 우리 저 비행기 타고 갈 때 거기 보면은 잡지가 탱글이라는 잡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신기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탱글이 뱅크? 뭐 그런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 은행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탱글이 탱글이라는 식당도 말 쓰고 봤어요. 있고 오.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탱글이 봉도 있잖아요. 칸 탱글이 봉인가요? 산인가? 마운틴. 그것도 네. 있고 그래서 탱글이라는 말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중앙으로 가보시면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곳이 탐갈리 암각화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탐갈리. 탐갈리.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중앙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음. 암각화가 있는데 거기가 암각화가 수천 개의 어떤 암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암각화 중에서 보면은 이 머리를 태양신처럼 그린 그런 암각화가 있어요. 이제 사람 모양인데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동그랗게 크고 거기에 막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 태양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그렇게 형상화돼 있는 것은 이게 탱글이 신이다 또는 천신. 탱글이 신 또는 탱글이 신의 대행자다. 뭐 그렇게 상징으로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게 또 이제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사다가 그 시장에서 이렇게 지갑도 잃어버리고 탱글이를 사다가 항상 뭘 잃어먹네요. 이거를 한 사람씩 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그란 그 메달 같은 거를 네. 막 여러 개 사다가 또 사진도 찍고 하다가 이런. 어디죠? 그 시장에서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진료르 바자르. 진료로 바자르. 유일하게 저만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신을 다른 데 놓고 다니시네. 만만해 보이셨나 봐. 탱글이 신을 생각할 때는 이제 일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멍하니 있어가지고 예. 예. 그리고 거기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네. 거의 6천 탱글이짜리 그 6천 탱글이짜리? 우선 탱게. 6천 탱게 탱게. 6천 탱게짜리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걸 망설이다가 이게 1000탱게짜리 딱 사고 나오니까 소매치기를 이런. 너무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6천 탱게를 썼었어야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매치기 얘기 잘 들었고요. 예. 노래 커지나요? 예? 저에게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소매치기 하다가 좀 멍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괜찮습니다. 좀 예, 웃음을 줬으면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종종 그 카자흐스탄 특파원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탱글이는 천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이제 인류 원형 문화 역사에서 보면 네. 그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이제 상제님을 얘기하는 거죠, 전부. 네. 이제 상제 문화로서 전부 이게 북방 묘목 문화에서 이제 골고루 다 그냥 거의 다 네. 이제 모시고 있는 신이죠. 탱글이 조금 이게 발음은 약간씩 틀려질지 모르지만 천신, 천신께 천재를 올렸다. 네. 이게 전부 이제 그 상제님께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무슨 일을 했다, 의식을 네. 집행했다, 또는 뭐 전쟁을 나갔다, 또는 뭐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했다 할 때 이제 이런 탱글이 신을 이제 그 동일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예.